그냥 다 섰다 네. 그냥 다 딱 세웠죠. 모든 걸 요리 43도까지 나고 엄마 딸이 안고 죽고 그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실질적으로 맞았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웅단 왕감자 김수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 2023년도 10월 강원도 동해상으로 가족이 탈북한 그러한 일이 있었죠. 한 6, 7년 만에 처음 있었던 가족 탈북이었는데요. 그 주인공 오늘 우리 예양씨의 탈북 동기와 또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또 그리고 북한에서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 예양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죠? 23살이요. 23살이랍니다. 야, 정말 꽃같은 나이죠.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시죠? 한 3년 지나면 이제 이 친구도 사회에 나오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온 지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저해서 그런 점 양해 바랍니다.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는 게 얼마나 걸렸죠? 이틀 걸렸죠? 이틀 걸렸답니다. 이틀. 와. 정말 대통령이네요. 우리 탈북민들 대체로 5년, 10년 걸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틀 만에 왔다고 하니까요. 대한민국을 딱 맞다들렸을 그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너무 뜻밖이라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냥 거기선 상상만 해왔었으니까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성공한다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떠났는데 갑자기 도착을 했다는 그 기쁨이 너무 현실감이 안 나고 기쁘긴 했지만 앞으로 닥칠 내가 과연 여기 온 게 잘한 걸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죠. 그 도착해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어요? 북한에서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 예양씨에게는? 선진국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엄청 저는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북한과는 대비도 안 되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노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나 자신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이루며 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탈북민들도 있어요. 한국 가면은 배는 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국을 톡 봤을 때 이 나라에서 부닥칠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었다. 이 말씀이죠. 한국에서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이 어민이었어요. 저희 보고 북한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지? 알아차렸나? 하고 네 그래요 하니까 저희는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도착한 데가. 그런데 갑자기 잘 오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결국 내가 선택을 잘 하긴 했나 봐. 그러니까 북에서는 지금 쌀값도 엄청 올라가고 비싸고 진짜 식량 문제로 좀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배원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고 단지 저는 돈도 벌고 했지만 그게 이제 돈 벌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돈 벌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중국이 열려야지 돈을 벌어지는데 그 자꾸 차단됐다 열렸다 막 이러니까 대북 제재도 하고 하니까 되게 불안하고 좀 그런 거예요. 일단 대북 제재 되면 유통이 안 돼서 벌이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해요. 그 사회에서 사는 게. 언제 어떻게 정지되고 언제 이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이제 딱 서면 그러면 이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 살던 것을 진짜 버리고 온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3월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다고 볼 수 있죠. 선뜻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3월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밀려서 10월에 온 거네요. 10월에는 그래도 그때는 또 좀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끌렸어요. 그쪽으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엄마는 안 가겠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가족이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맞춰서 온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렇죠. 혼자 떠났으면 나 혼자 잘못돼도 그래도 가족이라도 무사하면 다행이다 싶은데 온 가족이 같이 배를 타고 온다는 건 우리 예양 씨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 우리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북한에 코로나 한 명도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뭐 주민들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북한 뉴스에서.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영 씨 코로나 걸려본 적 있어요? 네, 저는 걸려봤어요. 코로나를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북한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렸었어요. 정말요? 근데 첫 차기에는 안 퍼졌어요. 이제 마지막 무렵에 2022년도 5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게 2022년 5월 12일 날에 퍼졌어요. 그때 전체 봉쇄가 이제 다 했었거든요. 왜냐면 전파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 3, 4일, 5일 내로 다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열이 저는 43도까지 나고 엄청 알았어요. 이 약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차단되고 하니까 약도 들어오는 게 없고 엄청나게 비싸고 약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런 약이랑은 또 괜찮았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 코로나 백신이라는 거는 맞아봤어요? 그 코로나가 퍼진 다음에 맞았어요. 코로나 백신을 실질적으로 맞았어요. 코로나 앓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방역소에 가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퍼진 다음에 네. 조금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열리잖아요. 한 달만 딱 차단해가지고 전국이 다 차단해서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다 섰다 네. 그냥 다 딱 세웠죠. 모든 걸 세웠어요. 모든 걸. 다 퍼졌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죠. 직장에 출근 못하죠. 이게 모든 업이 다 선 거예요. 물론 업체도 없었지만 네. 그때는 돌아가는 업체도 별로 없었지만 근데 안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다 이전에 잠복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전파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니까. 근데 맨 처음에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그 상황에서 터졌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막 터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좀 백신이 변화되고 그래도 좀 많이 유효할 때 엄청 좀 그래도 편안할 그런 그때 이제 만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첫 시기였으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 죽었죠. 했으면 그냥 많은 사상자가 났을 텐데 그나마 좀 변종이 되고 사람들이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좀 면역이 생겼다. 그러면은 코로나로 뭐 우리 동네가 만약 인구가 한 700명이 있는 마을이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났어요? 코로나로 사상자가 났죠. 그건 왜냐면 축백나무하고 보드나무 우리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코로나에 와 열내림 약으로 어차피 약이 없는 걸 다 아니까 그 실태를 알고 있었거든요. 민간요법인가? 축백나무랑? 축백나무라는 게 있어요. 네. 축백나무 잎하고 보드나무 잎을 먹으라고 방송에서 되게 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갑자기 걸어가던데 뭐 사람들이 보드나무에 막 올라서 보드나무 가지를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신기하네 하고 물어봤어요. 왜죠?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열병이라고 말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열병이 퍼졌으니까 이걸 빨리 뜯어서 이제 이거를 우려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다음에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당황스럽게 막 사람 시켜서 그걸 막 뜯었어요. 뜯고 집에 가지고 오고 축백나무도 또 이렇게 해서 뜯고 왜냐면 그래도 또 사람이라는 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잖아요. 그거 다 없어지니까 나무 가지가 다 없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아프니까 엄청 많이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극약이라서 많이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보드나무 잎이 실질적으로 민간요법으로는 열내림 약이에요. 근데 그걸 축백나무와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강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면역이 없고 용량이 딸린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죽는 사망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죠. 막 이렇게 TV도 나올 정도로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창 앓고 있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저도 코로나를 앓기는 했는데 열이 43도까지 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열이 43도. 야, 북한에서 열이 그렇게 난 진짜 열병이라고 할 만큼.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이랑 북한 주민들이 식량 문제는 정말 직결된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직결된 문제인데
그 코로나로 모든 집들이 문을 닫고 서로 상호간 만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그 식량을 저축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었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코로나보다 굶어서 네.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맞아요. 더 그런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마 딸이 안고 죽고 그 이민반장이 열 이렇게 젤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안전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뜯어보니까 안고 죽었어요. 아,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례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네. 식량도 없는데 돈이 있어서 약을 살 수도 없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열병으로 거열에 시달리다가 죽었고 무기력이야. 그러니 그냥 많은 사상자가 났겠어요. 그 사람들 장례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지금 서로가 격리돼서 보지도 못하는 상황들인데 장례식을 해줘야 될 거죠. 장례식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산에다 묻어버려요? 그렇죠. 산에다 묻어버리고 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묻어버려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구상에 이제- 이런 나라 없어요. 근데 보니까 코로나 기간엔 다 미국도 힘들어. 그 경제 그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진짜 이전부터 힘든 북한이 그런 걸 3년을 겪었으니까 어떻겠어요. 맞아요. 제일 힘들어진 게 우리 주민들이에요. 되게 그렇죠. 어려워진 게. 왜냐면 벌이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굴리다가 그냥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대로 망하고 없는 사람들은 또 되게 빡빡해지고 아예 없어지고 맞아요. 중간 사람들은 또 중간 사람들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수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구석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봤어요. 왜냐면 10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네. 되니까 물건이 잠겨있는 물건은 대폭리를 받고 엄청. 그리고 조그만 돈이라도 그걸 남겨야 마진을 남겨서 살던 사람들은 그냥 미천까지 다 까먹고 그죠? 아휴,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 코로나가 우리 한국 보면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말까지 근 엄근 2년간 동안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분위기를 했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다라고 봉쇄한 기간이 몇 날 정도 되었었어요. 30일이라고 했죠. 딱 30일만 봉쇄를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그래도 자유롭게 오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일 기간 동안에는 전국이 다 차단했었고 그건 완전 봉쇄네요. 그리고 이제 평성 쪽에서 퍼졌다 하면 평성 쪽에만 차단을 하는 지역적인 거예요. 봉쇄하고. 지역 봉쇄를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마스크 착용, 이제 뭐 손소독 막 이런 거 복잡하게 계속 하면서 그냥 이제 흘렀어요. 왜냐면 아픈 사람들이 열이 나면 그냥 막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대책이 없잖아요. 격리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에서 앓고 자기가 알아서 치료하고 뭐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픈 상태에서 못 다니게 하고 하니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숨기고 그냥 다니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당장 쌀이 없는데 활동을 안 하고선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격리돼서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거나 뭐 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경제 생활이 그냥 서버리니까 그걸 숨기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 생활도 하고 그러면은 그 코로나 상황 시기에 혹시 결혼이라던가 또 북한에서는 또 그래도 환갑을 또 세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행사 문화는 어떻게 했었어요? 결혼식 날에는 이제 사람들 많이 정하고 못했어요.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하게 되어 있었고 그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대학 이제 학생들이 집에 와서 놀다 보니까 걔네들은 어린 것도 있지만 10년이란 군사복무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차 장가를 가야 되거든요. 평양 대학을 다니고 함흥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와보면 또 이제 저처럼 나이가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딱 잡는 거예요. 살자고.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재정이 있으면. 그 시기에는 재정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재정이 있는 사람들 같고 저도 결혼식에 초대해서 많이 갔었는데 재정이 있는 건 좀 있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없는 사람들은 없고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한국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능력 만능주의여가지고 그렇죠. 웬만해서는 자기의 소득 안에 다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네, 되죠. 정말 서거기처럼 사람들 등급을 매겨서 신분제도를 만들어 놓고 허위허식하고 탕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없는 그렇죠. 사람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흥부자들 일명 돈주들로 해서 북한 결혼식 문화도 근데 그것도 한국으로 해서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나마 코로나 시기에 나라 형편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봉쇄를 하고 네.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냥 지역적인 봉쇄, 가옥에서만 봉쇄를 했다. 네. 격리를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마스크 있잖아요. 유엔에서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북한은 또 대북 제재로 해가지고 해외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못 받아요. 그 마스크 우리가 TV로 보니까 이렇게 막 천으로 만들어 했더라고요. 그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유엔에서 나오는 이런 버구병 마스크를 썼어요. 그죠? 그런 거 썼는데 이제 그 빨아서 쓰는 거 있죠. 아.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 네. 그냥 씻어서 떠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가 그 일회용 마스크인데. 일회용 마스크인데 이게 뭐가 보호가 되는데 이제 뭐 어차피 안 쓰고 다니냐 그걸 씻어서 계속 쓰냐 그거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냥 막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마스크 안 끼면 되게 처벌받았어요. 엄청나게 처벌해가지고 무조건 다 쓰게 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나마 이런 마스크를 쓰고 지금 생활청와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당연하죠. 네,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네. 북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이 친구랑 또 다시 단독으로 통화를 해서라도 여러분들께 북한의 코로나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